나가기 전에 저희가 네. 그 편집점을 같이 봐주시는 거죠? 그래, 왜냐면 카메라 돌면 네. 그 오피셜하게 뭔가 하기가 제일 조심스러워서. 아,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 다 자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명함이 다르세요, 두 분이? 색깔이? 이거 대표 명함이어서. 아, 그런 거보다 네. 제가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데 많이 그렇구나. 남아가지고. 네. 그 질문진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네. 이게 그 사용 후에 얼마나 좀 그럼 개선이 돼요, 사람들이? 저희 슈퍼브레인이라는 그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걸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네. 6개월 뒤에 비포 애프터로 인지 선별 검사를 다시 시행해 보니까 훨씬 좋아진 거예요. 반대로 대조군이었던 분들은 네. 아무래도 퇴행성 뇌질환 특성상 인지 기능이 떨어졌죠. 네네네. 자료도 나중에 디지털 버전으로 또 드릴게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태블릿 좀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네. 태블릿을 어르신들에게 네. 제공을 드리고 네. 병원에 방문해서 이게 그때 슈퍼브레인인 거죠? 이게 슈퍼브레인 거죠. 인지만 편성된 거고 여기는 인지, 운동, 영양 이렇게 다 이건 있는 거고. 인지만. 이건 인지만. 그래서 인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임상 효과성을 이번에 검증해 보는 것이 이제 슈퍼브레인 덱스인데 그 안에 시스템적으로는 네. 인공지능까지 탑재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영양, 혈관, 그 동기 강화. 동기 강화. 동기 강화도 있어요. 그래서 동기 강화. 이 모든 구성들은 네. 과거에 복지부 임상을 진행했을 때 네. 저희가 구성했던 내용물과 같고요. 그 내용물은 사실 전 세계 치매 석학분들이 치매 예방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핑거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핀란드에서 시작된 연구인데요. 2017년에 이제 발족된 전 세계 치매 연구자들의 모임이에요. 네. 여기가 핑거스 네트워크스가 이제 네. 또 발족이 되어서 네. 대한민국도 거의 참여하고 있는데 25개 국가 중 하나고 그 중에 디지털로 임상 결과를 내서 논문도 12편까지 기재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슈퍼브레인으로 그 네트워크스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 12편 다 슈퍼브레인에서 나왔어요? 다 12편 다 슈퍼브레인 초기, 중기, 중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 전 단계, 아니 초기보다 전 단계를 이제 경도인지 장애로 불립니다. MCI. 초기 전 사람들한테 그럼 영향. 그렇죠. 그럼 초기는 안 돼요? 초기도 최근에 이제 네. 올해 그 서울이대, 이대 서울병원의 네. 정지한 교수 팀에서 이렇게 이게 정지한 네. 교수님 팀에서 임상을 한번 하였어요. 초기 치매 환자들의 대상으로 슈퍼브레인을 제공했었을 때 네. 임상 근거가 나온 겁니다. 또 개선이 됐어요. 그것도 논문화가 지금 올해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오. 그래서 좀 스펙트럼 넓어진 거죠. 그렇구나. 향후에는요. 네. 그 중기 뭐 이렇게는 안 하세요 혹시? 계획이 있으세요? 뭐 사실 뭐 초기를 넘어선 분들에 안 대해서는 돼요? 아쉽지만 아. 그분들은 이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하실 수 있겠지만 집중력에 떨어지는 또 한계가 있고 네네. 또 이 컨텐츠를 수용하시는 것 자체의 어려움이 너무 커집니다. 음. 그러니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가 앞단에 포커스가 되어 있던 것도 예방 그 영역은 예방의 영역은 아니죠. 네네. 예방 영역에서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입증해야 된다가 저의 오브젝티브였죠. 그러면 이제 초기 환자들한테 대상으로 이제 네. 좀 뭐라고 하지? 효과가 있으면은 이게 초기지만 조금 늦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금 네. 그러니까 대조군에 비해서 천천히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 시키면서 남은 이제 생을 인지력이 월등히 갑자기 떨어지지 네. 않는 것을 막는 역할을 이제 막아준다. 막아주는 거죠. 많이 비싸요 가격이? 어느 정도요? 뭐 이 수액처럼 네. 그 원장님들이 가격을 프라이싱하게 나름인데 뭐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기간에 이 인중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지를 따라 좀 가격이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40에서 6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번 병원에 내방? 몇 번도 의사 판단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4번 한 2회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평균. 근데 한 번 네. 왔을 때 네네. 이제 누적된 데이터들, 수행 결과들을 보면서 의료진 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부분들이 오각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각각의 지금 메모리 영역에서
우리가 분류되는 뭐 시공간, 계산력, 진압력 등등과 같은 이제 치료 콘텐츠들을 네. 의료진분들이 선택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했는데 네. 어떤 부분이 잘했고 어떤 부분이 못했고 수행 능력을 볼 수 있거든요. 제 내용을 하였을 때 네. 그럼 그걸 맞춰가지고 빈약한 부분에 맞춰서 치료 콘텐츠를 추가로 인중제 치료 처방을 통해서 제공드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요, 요게요. 그 지금 실제로 그 하고 계신 분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중단했을 경우에는 그럼 또 약간 악화가 악화되는 케이스를 아직까지 많이 못 본 게요. 이게 네. 우리가 다루는 질환이 네. 굉장히 공포의 질환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경도일장이라고 음. 분류가 되신 분들은 수동적이었던 분들도 네. 능동적인 참여자를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매 경각심을 진단을 통해서 한번 받고 나면 그 예전에 슈퍼브레인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약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포기하게 친구들이 줄 수 있는 게 되는데, 없었죠. 네. 집에 가서 뭐, 네. 뭐 운동 열심히 하세요, 뭐 네. 골수업이라도 치세요. 네. 의 영역에서 네. 이제 멈췄다면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류가 많아요. 리텐션 레이트가 좀 높습니다. 중도 이제 드랍 하시는 분들의 성향들을 저희가 받아보면 이 치료책 자체의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비용 문제인가요? 비용 문제도 있죠. 음.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 집에서 오시는 데 있어서 좀 불편을 호소한다든지 내방이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또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이게 아 그러면은 덱스로 어쨌든 급여가 되면은 네. 조금 더 접근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네요. 점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수가가 잘 책정돼야 될 텐데요. 인지중재 치료도 지금 현재 실손보험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실손보험 가입자 1세대부터 지금 4세대까지 있지 않습니까? 음. 4세대 가입자도 사실 75% 정도 리임버스먼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급여가 아니더라도 실손보험자분들에 대해서는 네네. 좀 경제력의 고조와 상관없이 부담감이 좀 더 적을 수 있죠. 아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면 약간 중도 탈락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신경과 이제 의사회에 계신 분들께는 네. 저희가 그래서 소개하기 시작했고 네. 이런 형태로 제공할 수 있고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네. 것이 이제 공유가 된 이후에 뭐 신경과 개원가에서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 올해 한 6개월 정도 됐다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오히려 사용하시는 이제 병원에서 추가 구매 요청이 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 일요일날 인지중재 네. 치료 학회라든지 네. 이런 학회에서 저희 내용들이 저희 입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용하고 계신 이제 원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직접 그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이런 점이 좋았다라는 이제 발표를 해주고 계세요. 그 말인즉슨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도움이 된다. 이거 지금 의원급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네, 1차부터 3차까지 다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 모델을 계속 검증할 시간이 있었죠. 임상 끝난 이후에 계속 그런 어프로치를 해왔었고. 계속 모델 검증을 하고 계시구나. 네. 그것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중도 탈락자의 그 급격히 나빠지는 그 상태랑 그거는 아직 임상이라던가 쉽진 않죠. 그게. 아니요, 임상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 이제 SNSP나 MMS처럼 인지선별 검사를 아. 그분들이 다시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 용도로 임상을 따로 기획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저희가 첫 번째 임상에서 컨트롤 그룹을 네네. 컨트롤 그룹 사례를 보면 네. 질환의 특성상 네. 안 하면 떨어집니다. 저희 6개월 동안 비포부터 쟀을 때 하신 분들은 8배가 좋아졌는데 8배요? 예, 6개월간? 네, 6개월간 좋아졌는데 안 하신 분들은 떨어졌거든요.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게 모든 인지 능력이요? 인지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결과를 비교해 보니 떨어졌다는 거죠. 정량적 검사가 모든 기능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3일이었으면 평균이 이제 2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봤을 때 3일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은 유지되는데 뭐 어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평균값이니까. 6개월간 8배가 좋아지고 안 한 사람 떨어지고. 그렇죠. 아,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저희가 네. 그 인터내셔널 저널에 실릴 수 있었다고 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디지털 치료 기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과거에는 다가올 미래라고 많이들 네. 얘기했는데 이미 특히 이제 저희는 치매를 다루다 보니까 이미 다가온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다가오는 미래. 당장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그 아시다시피 2024년, 2025년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내년부터. 내년, 내후년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 중에 5분의 1이 60세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제 사회적 비용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장 심화시킬 수 있는 영역이 그분들의 건강과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제도적인 이제 고민들일 텐데 그럼 건강 부분을 봤을 때 저희 얘기를 덧붙이자면 치매가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질환이죠. 뭐 약이 부재한 가운데 네. 최근에 뭐 네카네마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너무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재정 압박이라는 것들이 우리 이제 피부로 와닿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치매가 걸리고 나서 국가가 이제 같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그리고 뭐 1등급, 2등급부터 장기 요양 등급 서비스에 대한 어떤 국가가 짊어져야 되는 부담들이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더 심화되겠죠. 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네. 앞단에서 이걸 예방시켜야 된다는 그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백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를 치료하려고 하면 백신을 맞춰서 안 걸리게 하는 게 최선이지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걸로 우리가 포커스를 두지 않잖아요. 네. 예방 포커스를. 그렇죠. 그래서 예방의학에 더 특히나 이렇게 아주 답이 부재한 질환일수록 더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시겠네요. 올해도 잘 될 것 제가 같습니다. 볼 때 한 3년 후에는 대표님 못 뵐 것 같습니다. 무슨 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처음 할 때 쿠팡의 그 김범석 대표를 네. 기자들이랑 이렇게 밥 먹었어요. 네네. 그때 막 5만 원 쿠팡 뭐 이거 주더라고. 캐시도 주고. 근데 저 안 받았거든요. 그때 참 기자 정신 있어가지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근데 다 받으시는데 다 받는데 근데 이건 안 받는다 막 이랬는데 그 이후에는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요즘 뭐 거의 글로벌 이제 기업이 돼가지고. 네. 쿠팡은 되게 네. 우리나라에도 좋은 모델을 만드셨죠. 저희도 그런 걸 만들어내야죠. 네. 대표님도 이제 한 3년 후에 뵐 수. 잘 부탁드립니다.